법학자와 심리학자와 왜? 여러분들이 댓글이랑 DM으로 심리학자가 꿈인데 아니면 범죄 심리학자가 꿈인데 뭐 읽을 만한 책 없을까요? 이런 것들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책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네. 거기에 플러스 뭐죠? 저희가 드디어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받진 않았어. 근데- 책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치.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한 3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쵸. 지금 6개월 만에 15,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제 첫 수익이니까 다들 즐거워해주세요. 물론 저희가 만약에 뭐 치약이나 뭐 샴푸나 이런 광고 들어왔으면 저희도 이제 안 했을 텐데, 이게 책 광고고, 그리고 저희가 책 광고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범죄심리학과인데 관련된 도서를 저희한테 리뷰를 좀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려야지. 짜잔. 네. 네, 그 그래서. 현지 프로파일러가 쓰신 책이죠. 네, 그럼 저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고준채님은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프로파일러 특채 1기셨대요. 특히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랑 오원춘 살인사건 뭐 이런 강력범죄 사건 수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알기 힘든 프로파일러의 정말 네. 진짜 모습.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 딱 처음 보고 새까맣고 뭔가 되게 임팩트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쇄살인사건을 되게 자세하게 다뤘나 보다. 막 그런 책들도 이랬거든요. 좀 많죠. 그래서 좀 자극적이고 좀 재밌고 셜록 홈즈 같은 느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책 내용을 한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OX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1번 프로파일러는 보면 딱 안다. 요거는 사실 책을 안 읽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X예요. 요즘에 여러 채널들에서 심리학자들이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뭐 마피아 게임을 한다거나 뭐 어몽어스 게임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이 습관에 대조해서 이상행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끄덕끄덕거리는 게 습관이야. 습관성.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게 습관이야. 맞아.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닌 거야. 거짓말 할 때는 오히려 더 긴장을 해서 눈을 안 똑바로 한다든지. 뜬다든지. 맞아. 그 행동을 그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상 보니까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원래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못 맞출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관찰력이 뛰어나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관찰력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이거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 그 프로파일러의 이러한 이미지가 각인이 된 데에는 매체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엄청 커. 근데 뭐 프로파일러 내지는 이제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면은 굉장한 추리력, 한국어만 그치. 딱 아는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든 게 그런 캐릭터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맞아. 이제 현장을 보고 추리를 해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도 다 현장에 그렇게 나가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파일러는 실제 현장 감식을 하는 요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으면 그 범죄의 가능성인 용의자들을 추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뭐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행동이나 살해를 한 유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이 있을 것이다, 가족 생활은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형사들이 수사하기에 좀 더 용이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의 보조작가로 참여를 하셨던 분도 이쪽에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그 대사 중에서 하나 좀 느꼈던 게 내가 사건 현장이랑 씨름하고 있을 때 너는 프로파일러는 지구 위에서 멀리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도 형사와 프로파일러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극명하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는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범인을 잡는 게 목표야. 그렇다 보니까 약간 편향에 빠질 수 있는 거지. 쯤 편향?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아 라는 촉이 딱 오면은 그거에 맞춘 정보들을 막 모아. 그래서 얘를 이제 범인으로 만드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재심을 하거나 이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간절하니까. 그쵸. 근데 프로파일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리서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게 이 형사도 그 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가 편향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스스로 프로파일러도 계속 카운터 밸런싱을 해줘야 돼.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선을 이제 계속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질문. 범죄심리학과를 나와야지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다. 아, 요거는 완전 아니지. 우리 얘기했었잖아. 네. 아니야. 프로파일러랑 범죄심리사랑 완전 달라. 그래서 책에서도 어떻게 하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이 필요하다. 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연구,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다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부부터 이 전공을 선택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속해 프로파일러 관련이 있는 범죄 수사, 범죄 행동 분석, 범죄 심리 분석, 심리 측정 평가 분야에서 정규적으로 2년 이상 전일제로 이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정기 채용은 없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경력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해당 기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엔 프로파일러로 이렇게 딱 뽑는 경우들보다도 사실 케어요원 쪽으로 좀 많이 네, 이동이 된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케어요원 얘기가 나오는데 케어요원 추천? 비추천? 이거 진짜 어렵다. 매우 어려워. 일단 케어요원은 어떤 일 하죠? 일단 피해가 딱 발생을 하면 케어요원은 first aid라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하러 빡 가. 현장에 빨리. 가나? 현장에 가기도 해요. 진주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딱 발생을 하자마자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것처럼 현장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기도 해요. 케어요원을 실제로 만나봤는데 경북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케어요원도 만나봤고 수도권 쪽에서 근무하시는 케어요원도 만나봤는데 둘이 워라밸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서울엔 케어요원이 많아. 그래서 큰 사건이 나더라도 서울 내에 있는 케어요원에 집중하면은 그 사건에 좀 대처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경기도권까지 이렇게 땡기면. 그래서 2000 물류 창고 화재 났을 때 그때가 이제 경기도 남부 쪽이랑 서울 쪽이랑 해가지고 케어요원이 많이 투입이 됐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거의 워라밸이 좀 좋은 수준이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저는 한 24시간 계속 풀가동일 줄 알았거든요.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래도 케어요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진짜 큰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딱 근무 시간에만 이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북 쪽은 아니에요. 지방 쪽은 아무래도 케어요원의 절대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진짜 거의 24시간 풀가동으로 부산에서 경남, 창원 이렇게 마산 이렇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케어요원 분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어떤 직업군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의사도 요즘에 지방의 그렇죠. 의사 말이 많은데 이제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추천을 한다. 이 케어요원에 잘 맞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감정의 전환이 좀 빨라야 돼. 만약에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감정을 가진 피해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케어요원은 저처럼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응급처치, 심지어 응급처치를 한다 그랬잖아. 책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다? 이런 그렇지. 표현 나오더라고요. 좀 공감해주고 조금 불안을 좀 낮춰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좀 감성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절대 못할 것 같아.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난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경찰들이 하는 업무도 해야 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와서 경찰서에 들어오면은 일반 서류 작업을 막 해야 되는 거지. 문서도 하고 근데 나는 사실 이 전환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적겠지. 다만 이제 그 업무 자체에 잘 맞는 사람인가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람에게 좀 공감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전혀 못해. 정서적인 위로를 해주고 해야 하니까. 눈치도 없어. 막 시계 봐. 막 이러면 안 되거든. 지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충격을 맞아. 받고 이러면 되게 감정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분노를 표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인 게 비정상인 거잖아.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런 좀 품이 넓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감정에 잘 잡아먹히는 사람은 비추다. 그런 사람은 하면 이제 자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총평 한번 해볼까요? 자, 끝나면? 일단 지하철에 읽기 좋다. 왜냐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 일단 이펙트가 있고 좀 섹시하게 생겼고 그리고 가볍고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중요하지. 맞아. 보이는 거 그럼 중요해. 약간 그리고 종이도 약간 갱지라서 가볍다.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내용, 전문가로서 내용. 얘기를 하면 돼요. 입문서로 짱이다. 음. 그냥 범죄심리 입문서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맞아. 너무 자극적인 내용에 치중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약간 내용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짧게 각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읽혀.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알차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Q&A에 다 응답을 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좋아요. 저는 자기 전에 읽으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짧으니까 이제 잠도 안 깨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설 읽으면 이게 너무 재밌으면 잠을 못 자지. 근데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악몽을 꿀 수도 있다. 그냥 주제가 좀.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막 네. 되게 상세하게 적혀있진 네, 않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래도 그런 의미로. 오케이. 그래, 요거를 읽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전문성을 쌓고 싶다. 좀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 관련한 좀 전문성 있는 두꺼운 책들,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책은 또 어떻게 찾냐? 이 보면은 이런 책들은 보면 뒤에 레퍼런스가 있죠.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광고를 받고 한 책이긴 하지만 괜찮아가지고 네.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와 관련이 없었다면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받질 않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너무 궁금한 책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책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광고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